네, 안녕하세요. 백설고진 남자 킬리만입니다. 2019년 12월 11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기국회가 폐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이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연내에 통과가 불발되면은 개정안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검법이라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특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10대 정기국회는 어제 폐회를 하고 오늘 다시 임시국회로 전환을 합니다. 자, 국회는 이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하고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에 있고요. 하지만은 특검법 같은 경우는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 전 법제사 법의위원회에 계류돼 있어서 이날 본회의의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고 하네요. 자, 오늘부터 임시국회로 전환된다 해도 특검법 개정안은 핵심 처리 법안에서 제외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검법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관심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려고 죽으라고 노력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이게 처리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FATF에서는 내년 6월에 각국 입법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만약 FATF 이 공고 사항을 진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FATF 회원국에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FATF에서는 이런 암호화폐 자체를 범죄와 테러까지 연관시켜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FATF 공고 사항들이 하나하나씩 지켜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시행령에 따른 세부 항목 제정을 위임하는 식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단 진전이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국회의 도움이 없으면은 이게 통과가 절대 될 수가 없죠. 금융위원회 정책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입법사항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 후부터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어 정책 당국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법안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은 특검법 개정안이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 상호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은 처음부터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법의 취지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정책 당국인 금융위 입장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를 이행할 의무가 식하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자, 왜냐하면 특검법 개정안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연된다 해도 당장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암호화폐 사업 자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법제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에서 블록체인 운동화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나이키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블록체인을 도입한 운동화 크립토킥스 기술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나이키가 사용자들의 소유권을 증명하며 위조품을 차단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블록체인 운동화라 이야기해가지고 여기 운동화를 가지고 운동 데이터들을 취합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나이키를 수집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신발 수집하고 그런 데 있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블록체인으로 보이네요. 자, 다음은 테두스 소식입니다. 하드월렛 레저 라이브를 통해서도 테두스 스테이킹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하드월렛 제휴사 레저가 레저 라이브 어플리케이션의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서 테두스의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저는 그 나노 레저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드월렛이죠. 그리고 레저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월렛들을 통합하는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테두스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도 스테이킹이 된다 했죠.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데가 코인베이스가 지원을 한다 그랬고, 그리고 바이낸스가 지원을 한다 그랬죠. 두 군데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 추후에 다른 거래소들도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도
이렇게 스테이킹하는 것을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앞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이런 스테이킹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우리가 거래소에 있다가 코인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구독자분 중에서 이오스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잠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비코 쪽에서 현재 애치를 하게 되면은 이자를 주는 상품이 나왔어요. 그게 10%에서 뭐 12%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뭐 12%짜리, 이더리움 뭐 10%짜리, 그리고 이오스 10%짜리, 리플도 뭐 10%짜리. 자, 이런 형태로 애치를 하면은 이자를 주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이자 기준으로 이렇게 주는데 실질적으로 애치되는 기간 자체는 리플 같은 경우는 14일, 뭐 이오스도 14일, 뭐 비트코인도 14일, 이렇게 애치 기간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30일짜리, 그리고 이제 90일짜리, 이런 이제 애치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짜리 애치 상품에 들어간다고 해도 10%가 아니라 연이자 기준으로 10%인 거고, 한 달이면은 12분의 1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상품이 아닙니다. 스테이킹을 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 상품. 이 FAQ를 한번 보시면은 이 두 개를 보셔야 돼요. 자, 애치 이자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불다스 애치 이자의 재원은 한비코가 검증한 파트너사에서 제공됩니다. 이 한비코의 엄격한 리스크 관리 검증에 통과한 신뢰할 수 있는 전문 트레이딩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트레이딩 업체에 맡겨서 여기서 자산을 불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치된 암호화폐 및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은 보장된 것입니까? 본 상품은 투자 상품으로 원금 상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맡기고 이게 수익이 나면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전문 트레이딩 업체가 트레이딩을 잘못했다, 손실이 났다, 그러면 원금이 다운된다, 원금이 손실된다, 이렇게 보고 이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스테이킹 이자에 관련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스테이킹 관련한 것들은 대부분 안전한 방식으로 이자를 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스테이킹 이자 수익이 아니라 이것은 투자 상품에 자금을 맡긴다, 그래서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자 수익에 관련된 뭐 홍보들이 거래소 쪽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은 그게 정확히 안전한 투자인지 아니면은 위험률이 있는 투자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할지를 판단하실 것을 공고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이거 잠깐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한비코 쪽 거래소 관계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응원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오스 기축거래소가 많이 활성화되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으로 한비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알고 투자하자, 위험률이 존재한 상품인지 알고 투자하자, 그거에 대해서 오픈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국제상공회의소가 이더 기반 탄소 거래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가 싱가포르 소재 이더리움 기반 탄소 거래 플랫폼 에어카본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이를 통해 국제 탄소 배출량 관리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설명입니다. 항공사들은 에어카본 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른 업체들과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도 공명정대한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블록체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몇 군데가 이것을 시도를 했었는데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국제상공회의소가 이것을 나서서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덴마크 국세청이 암호화폐 탈세 혐의자에게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통한 탈세가 의심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서한을 통해서 탈세 혐의자들은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에 따라서 세금 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상자들은 거래 당시 환율과 거래 목적 등 정보를 당국에 제출을 해야 하며 은행에서 발행된 청구서와 현재 암호화폐 보유량도 신고해야 합니다. 소식 등에 따르면은 덴마크 국세청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올해 초 거래소 3곳에 덴마크 사용자 2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결국에는 거래소에 있는 거래 내역 전체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절차들을 가지고 간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세금 추징을 하려면은 거래소 자체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거래 내역 자체를 전부 다 이제 주식처럼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오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그 수익 나면은 그 수익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신고를 하라고 국세청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이제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도 있고, 그 납부한 금액을 다시 환불을 해준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세금 잘 내라 이런 이제 경고 사인들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금 문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탄데르 은행에서 이더리움 기반 발행 채권을 전액 상환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대형은행 산탄데르 은행이 지난 9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한 2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산탄데르 디지털 투자은행 전무이사는 해당 기술은 증권 발행 시 시스템을 효율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이 산탄데르 은행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청산하는 그 과정까지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금융업계가 이것은 이더리움을 조금씩 신뢰하고 암호화폐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채권이나 증권 같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금융업계에서 블록체인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아시아 최초의 비트코인 신탁 관리를 맡는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 운영사 IDEG가 아시아 최초 BTC 신탁을 출시했으며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해당 신탁 수탁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IDEG는 지난 11월 말 언급한 아시아 BTC 신탁 펀드와 아틀라스 채굴 신탁 펀드 두 가지 펀드 상품을 출시했으며 두 상품이 운영하는 자금은 2억 달러에 해당된다고 알려졌습니다. CFTC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유일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산업 내 시스템적 리스크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안정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에 관해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문제를 선별했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를 악용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문제이며, 둘째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주요 문제점으로 선별한 1번과 2번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본 것 자체는 이거 자체가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겨냥한 멘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도 스테이블 코인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 암호화폐 쪽이 성장을 하려면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이 양도 늘어나야 되는 거고, 다양한 자산에 패깅된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자꾸 암호화폐 쪽으로 유입이 돼야지만이 암호화폐 쪽 그 시장 파이가 커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금융 시스템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런 멘트들이 자주 나온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 메이저 거래소 거래량이 전날 대비해서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하네요.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조금 늘었어요. 그 전날 대비해서 조금 더 늘어난 거지, 시장 자체가 평균치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오는 순간 방향성이 정해질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래쪽으로 조금 향하고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자,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쌍바닥을 확실히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멘탈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국영방송사에 의하면은 본토 내에 거래소 6곳을 폐쇄했다고 하네요.
중국 중앙방송 CCTV에 의하면은 지난달에 블록체인 사기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올 들어 중국 본토 내 암호화폐 거래소 6곳이 문을 닫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 부처가 7차례에 걸쳐 203개 여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기술적 조치를 취했으며 2개 비은행 결제 기관을 통해서 제한한 관련 계정이 1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폐쇄시킨 가상화폐 관련 마케팅 미니 프로그램 및 공공 계정은 약 300개라고 설명했습니다. CCTV는 지난달 18일에도 블록체인 투자 사기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에서 분명히 제재를 가한 건 맞고요. 여기서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은 블록체인 사기라는 이 단어들입니다. 사기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철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쪽에서는 이제 CBDC를 이제 발표를 하고 정착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재들이 이제 강력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문제시 되지 않은 대형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몸을 조금 추스리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자산 자체가 중국 거래소 쪽에 지금 있다고 하면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갑자기 뭐 대형 거래소라고 하면은 갑자기 문을 닫지는 않겠지만은 분명히 공지가 나오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면은 안 됩니다. 공지 나와서 이것을 빼세요 하면은 전부 다 빼서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과정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공지가 나오기 전에 불안하신 분들은 자산에 대한 이동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 SEC에서 스톤리치 현금 결제형 비트코인 선물 펀드를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상품 선물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이 펀드 같은 경우는 SEC에서 하는 거죠.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자산 운영사인 스톤리치가 지난 8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현금 결제형 비트코인 선물 펀드인 NYDIG 비트코인 전략 펀드 승인을 얻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펀드는 바네크 갤럭시 디지털 선물과 다른 현금 결산형 선물로 기존 비트코인 펀드와 달리 시장 조작 우려가 적다는 설명입니다. 스톤리치는 미국, 중국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5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는 12월 6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뉴스랑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SEC가 폐쇄형 비트코인 선물 인터벌 펀드를 허가할 예정에 있다. 이거하고 이제 연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톤리치 쪽에서 지금 허가받은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선물 펀드 같은 경우 뭐냐면은 폐쇄형이고 인터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ETF랑은 차이가 나는 거고, 이 펀드가 승인이 최초로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트코인 ETF 상품이 나올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죠. 폐쇄형 비트코인 선물 펀드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왔다. 이게 SEC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시행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 정도 되면은 ETF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의 룰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쇄형 비트코인 선물 인터벌 펀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12월 6일 방송 중간 정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이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EU에서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암호화폐 ETP 판매 인가를 획득했다고 하네요. 자, ETP 같은 경우는 조금 포괄적인 의미의 지금 상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ETF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TF, 뭐 ETN, ETC, 뭐 ETV 이런 모든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 생각이 되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냥 ETF가 포함된 상장지수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럽연합 리테일 투자자를 상대로 암호화폐 ETP 상장지수 상품을 정식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스웨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요. EU 준법에 따르면은 EU 회원국 한 곳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은 모든 EU 회원국에서 유효하다고 하네요. 자, 이에 따라서 EU 투자자들은 스위스 증권거래소 식스와 독일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아문이 제공하는 암호화폐 ETF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스위스 증권거래소는 아문이 발행한 테조스 기반의 ETP를 상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암호화폐 펀드 상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시장에서도 ETF 상품이 나오고 나서 금시장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단지 세력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급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이 투자한 자금의 성격은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자금이고, 우리 개미가 투자한 자금은 시간이 급한 자금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JP모건이 은을 꾸준히 매집하면서 가격 상승에 전혀 급하지 않은 것처럼 세력들은 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는 내년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책을 풀이라는 세력들에 의해서라도 가격 상승에 대한 시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 세력들이 누리려고 하면은 그들은 매우 큰 위험을 안아야 할 것이고요. 힘든 시간이지만은 내년 반감기까지 모두 다 잘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정말로 길고도 기네요. 이번 겨울에 모두가 살아남아서 따뜻한 봄과 여름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